흔히 다금발이라 불리는 자바리, 그리고 돌돔은 껍질부터 내장 부위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먹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비싼 값을 자랑하는 생선이다 보니까 최대한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손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에선 직접 잡은 큰 돌돔, 자바리를 보다 꼼꼼하게 손질해서 이를 오마카세 스타일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특수부위 오마카세, 소고기 오마카세, 튀김 오마카세 등 다양한 오마카세를 봐왔지만 특수부위 오마카세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최고급 어종 특수부위 오마카세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그리고 가격은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어느 멋진 날이라는 식당입니다. 어느 멋진 날은 서귀포 시내와 위미항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데요. 서귀포 시내 쪽의 경우 룸이 있는 일식집 같은 느낌, 위미항은 따로 룸이 없는 원룸 형식이지만 바다 바로 앞에 있어 운치 있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저는 두 곳 중에서 운치 있는 경치가 매력적인 위미항의 어느 멋진 날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주방은 오픈 키친으로 한눈에 들어와 요리하는 모습을 비롯해 회 뜨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약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했고요. 메뉴는 인당 7만원, 10만원, 15만원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인당 10만원 오마카세 2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받은 자리에는 개인 접시와 쟁반 하나가 있었는데요. 들춰보니까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예약제라서 그런지 미리 세팅해놓고 음식이 마르지 않게끔 덮어둔 것 같았습니다. 기본 차림에는 흔히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이 안주는 없었고요. 회와 함께 곁들일 양념장과 절임 채소만 있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입이 약간은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약제로 운영해서인지 입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어요. 그렇게 첫 번째로 나온 건 바로 특수부위입니다. 이곳은 금액대별로 나오는 횟감이 다른데요. 7만원은 참돔과 돌돔, 10만원은 돌돔, 자바리, 참돔, 15만원은 돌돔, 자바리, 양식 참다랑어인데 10만원 주문한 저에겐 돌돔 특수부위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곳은 참다랑어 빼고는 모두 자연산 큰 횟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다금바리라 불리는 자바리가 잡히지 않아서 본 오마카세 코스에는 돌돔과 참돔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록 자바리는 없었지만 자연산 돌돔도 매력적인 횟감이라 기대가 되는데 일단 어떤 부위가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굴, 대참, 참. 이쪽은 이제 턱살이고요. 알, 껍질, 꿀살, 살살, 지느러미살, 뱃살. 돌돔이라는 생선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위가 나오다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있는 특수 부위는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권해주셔서 이는 알려주신 대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돌돔 간, 2kg급 자연산 돌돔의 생간으로 이건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일단 소의 생간과 비슷한 식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소의 생간보다 살짝 더 부드러운 편이었고요. 맛은 담백하면서 약간의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간을 먹을 땐 살짝 피맛이 있잖아요. 하지만 돌돔간은 피맛도 전혀 없고 비린내도 느껴지지 않아 비린 걸 잘 못 드시는 분도 이 간은 어렵지 않게 드실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의 생간과 간 특유의 식감에 거부감만 없다면 꽤나 매력적인 별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돌돔 내장, 돌돔의 소장, 대창 등을 삶은 걸로 이 역시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상당히 깔끔했어요. 혹여나 날 수 있는 비린내를 깔끔하게 씻어낸 느낌? 그래서 내장 특유의 묵직한 캐릭터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씹을수록 올라오는 옅지만 은근한 단맛과 참기름장의 짠맛, 고소함에 술안주로서 그 맛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술을 팔지 않고 외부에서 술을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술을 가져오면 추가 비용 없이 무르칠러와 잔을 제공하기에 원하는 주류를 가져와서 특수부위와 함께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장이 아닌 다른 부위를 먹어볼게요. 바로 턱살, 돌돔 머리 부위 중에서 입 주변 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식감이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옹골차다고 해야 할까요? 단단한 돌돔 살코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 씹는 맛이 좋고 담백하며 기름장의 짠맛과 함께 올라오는 감칠맛이 괜찮았습니다. 아직 모든 특수부위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 특수부위의 경우 자체의 맛보다는 각 부위의 식감에 집중한 음식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바로 볼살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에 들어간 머리 부위에서 발라먹던 부위인데 이걸 회로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 역시 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 사실 드라마틱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감이 조금 더 옹골지고 담백한 맛?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역시 식감이 주된 매력으로 보였고요. 여기 있는 볼살은 특수 부위라는 그 이름과 희소성으로 즐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먹을 건 바로 살살. 뱃살과 등살 그 사이의 부위를 의미하며 방어와 다르게 돌돔은 흰살 생선이기에 살살이 방어처럼 붉은색은 아닙니다. 이건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지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이 역시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살살이 몸통 쪽 부위다 보니까 돌돔회를 먹을 때 느껴지는 단맛과 감칠맛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추가로 살살이라는 부위산 특징으로 아삭한 듯한 식감이 더해져 맛과 식감 둘 다 챙긴 매력적인 한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이번에는 지느러미 살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지느러미 살은 광어처럼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부위인데요. 지느러미 살은 보이는 것처럼 오돌오돌한 살점을 씹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특수 부위에 비해 기름짐도 더 품고 있어서 기름장에 찍어 먹었을 때 더욱 부각되는 고소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돌돔의 지느러미 살은 큰 개체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부위로 쉽게 맛보긴 어렵기에 이런 세세한 부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돌돔 껍질은 돼지 껍질처럼 쫄깃한데 조금 더 묵직한 식감이 있으면서 비리지 않았고요. 돌돔 알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우리가 광어 서덜로 끓인 탕을 먹을 때 광어알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 알처럼 알맹이가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아닌 꾸덕한 크림처럼 많이 씹을 것 없이 녹는 질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 부위는 다 맛을 보았고요. 접시가 비워지자 그 다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둠회. 이날 모둠회는 자연산 돌돔을 비롯해 자연산 참돔 뱃살이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인 돌돔회를 먼저 먹어보았는데요. 돌돔의 숙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칠맛은 강한 편이었지만 육질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탱글함이나 단단한 식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돌돔이 지닌 단단한 식감과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살짝 아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참돔 뱃살 역시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뱃살이 등살보다 더 단단하고 지방이 많은 부위라서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지방의 맛이 더 진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참돔은 다른 어종에 비해 단맛을 내는 성분인 글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성회의 단맛, 감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입에 맞는 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회 다음으로는 이제 생선구이가 나올 차례인데 이곳의 생선구이는 다른 횟집과는 그 스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날은 삼치가 제공되었는데 큰 대삼치 한 토막을 통으로 구워서 내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게 2인분입니다. 앞서 회를 먹고 양이 안 찼던 분들은 이 생선구이에서 확실히 배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가 크니까 저도 큼지막하게 집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정말 크네요. 이건 소금 간이 되어 있어서 따로 양념에 찍지 않고 먹어봤는데 이야, 입안 가득 차는 느낌과 갓 조리되어 느껴지는 그 따끈함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얼리지 않은 대삼치를 구워준 거라서 푸석하지 않고 촉촉한 질감과 담백함, 그리고 적당한 기름짐이 있어 생선구이로서 그 맛은 매력적이었고요. 앞서 먹은 회가 배부를 정도의 양은 아니었지만 뒤에 나온 생선구이가 정말 푸짐해서 포만감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선구이를 다 먹어갈 때가 되니까 그 다음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초밥. 초밥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날은 방어가 큼지막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이건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숙성이 과하게 되지 않아 방어가 지닌 적당한 탄력과 방어의 기름짐을 품고 있어 초밥으로서 그 맛은 좋다고 보았습니다. 밥의 맛 역시 특별하게 튀지 않고 무난하게 먹기 좋았고요. 회를 먹을 때 그 양이 살짝 아쉬웠던 분들께 이 초밥은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 생선구이, 초밥이 나왔으니 이제 마무리로 회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메뉴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맑은탕. 자바리뼈를 넣고 장시간 끓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물색만 봤을 땐 생선뼈가 아니고 소뼈로 끓인 것처럼 정말 뽀얗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탕을 먹으러 온다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입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곰탕입니다. 우리가 진한 곰탕을 먹게 되면 크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진한 곰탕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생선뼈를 넣고 끓인 건데 비린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맛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맛은 곰탕처럼 진한 맛에 지녔고 여기에 후추와 파까지 곁들여져 정말 영락없는 곰탕 맛이라 생선뼈로 끓인 국물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탕만큼은 정말 맛있게 드실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밥도 갓 지은 밥을 내어주어 밥의 맛 역시 좋기에 배가 부르더라도 이 탕만큼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당 10만원 돌돔 특수부위 오마카세를 먹었는데요. 이곳 오마카세 코스는 회에 집중된 느낌보다는 각 코스의 매력이 적당히 분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소성과 매력적인 식감의 특수부위, 부드러운 숙성에 큼지막한 생선구이, 맛 좋은 초밥, 곰탕 같은 맑은탕, 다음과 같이 음식 하나하나가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의 특수부위와 맑은탕은 흔히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주에 방문했을 때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코스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괜찮았지만 이런 코스에서 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이곳은 다소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특수부위의 경우 다른 곳에서 쉽게 맛볼 수 없다는 특별함과 식감이 매력적이었지만 특수부위는 그 자체의 맛이 뛰어난 느낌보단 식감으로 즐기는 감이 커서 맛에 있어 엄청 특별한 회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회를 기대했지만 숙성이 상당히 진행되어 돌돔이라서 특별히 더 맛있다는 느낌이 아닌 그저 맛 좋은 회를 장식한 숙성하여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다 정도로 돌돔회가 지닌 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숙성 정도의 경우 자연산 큰 횟감을 다루는 이곳의 특성상 날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기에 제 리뷰를 포함해 다른 블로그도 참고해서 방문을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